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명절이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명절이 돌아오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의외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 순서, 또 지방 쓰는 법, 상 차리는 법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제사하는 법과 지방 쓰는 법과 제사 차례상 차리는 법에 대해서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사의 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도마다 가정마다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사의 한자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고기육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조상, 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가신 분을 불러내어서 그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며 잘 드시고 가라고 하는 예식이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실 때 대접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에게 얼른 오셔서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다 드셨으면 잘 돌아가시라고 하는 상차림이 바로 제사입니다. 먼저 제사의 순서를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불러와야 되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가 제사의 행위인데요. 유교에서 하는 행위고 요즘은 기독교 문화가 많이 되어서 묵념이나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추도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사하는 법, 차례 지내는 법을 조금만 일반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강신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조상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신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술을 올리고 2번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산 사람은 양이고 돌아가신 분을 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숫자 2를 양이라고 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숫자 2가 이제 음이 되기 때문에 2번 절을 하게 돼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불러드릴 때 향을 피우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혼을 불러온다고 믿었고요. 또 땅에서 있는 영혼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에다가 술을 3번 이렇게 흘려서 따라서 부르게 되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제 땅에다가 술을 다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이제 영혼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묘 가실 때에는 땅에다 3번 정도 술을 뿌리고 있는 행위가 그런 거죠. 일단 크게 말하면 영혼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향을 피워서 불러왔다면 제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일동 제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2번 절을 하게 되면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을 다 차리고 지방을 쓰고 이제 향을 피워서 불러 오셨으면 제사를 지내는 일동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시작으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절을 2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헌주, 이제 오셨으니까 음식 대접하는데 먼저 차 대접을 해야 되는데, 차 대신에 우리가 술을 드리는데요. 그걸 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지내는 주인공이죠.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그 사람만 처음으로 순잔을 딱 드리고 향에다 3번 올려서 이렇게 술을 드리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만 절을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부인이나 아들이나 뭐 여러 사람이 작은아버지라 해서 술을 올리게 되는 것을 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잔을 올린 후에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제사 지내는 이 제주가 첫 잔을 딱 올리고 한번 충문을 있습니다. 충문이라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맛있게 차렸으니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한자를 했지만 지금은 한자가 힘들면 말로써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남편 제사라면 부인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아이들 모셔서 상을 차렸으니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첫 잔을 올린 후에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내기도 하는데요.
술을 한 잔 딱 드리고 그렇게 제사의 이유 충문을 낭독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밥을 드시게 하기 때문에 네 번째 삽시정설하고 밥을 드시려고 하면 우리가 차례상 차리고 제사상 차린 밥그릇에 수저를 꽂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저를 꽂아드리는데 수저가 동쪽으로 향하게 수저 이렇게 온폭한 데가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요. 젓가락은 음식을 위에 놓는데 젓가락질 위에 손잡이 쪽이 서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제사상 차릴 때 얘기하겠지만 제사를 차리는 사람이 딱 거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오른쪽이니까 젓가락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서쪽으로 향하게 하면 되고 숟가락은 이렇게 푸게 되니까 동쪽으로 향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저도 꽂고 잘 드시는 음식에다가 젓가락도 놔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절을 또 하게 되는 거 잘 드시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게끔 다 수저를 꽂고 젓가락을 하면 일반적으로 문을 닫고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 거실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짝으로 비껴 있는데요. 보통 시간을 드리는 거죠. 식사하라는 시간을 드리는데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보통 어느 정도 기다리냐면 9수저 우리가 항상 홀수로 하는데요. 9수저 정도 좀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시간을 얼추 계산해서 그때까지 조용하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문이라고 합니다. 자, 수저 꽂고 젓가락 놔서 식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식자 4 했는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하고 시간이 주면 일동 시립이라고 해서 다 같이 제사 지낸 사람들이 서 있고 쭉 한번 훑어보면서 묵념하듯이 좀 지켜본 다음에 이제 상을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6번 사신이라서 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잘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로 먼저 수저를 다 거두고 그 수저에 있는 밥물을 우리가 숭늉이라고 해서 물을 가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헹구기도 하고 물 드시라고 갖다 놓죠. 그런데 식사가 끝난 걸로 해서 숭늉이나 맑은 물을 해서 수저를 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잘 드셨냐고 인사해야 되겠죠. 또 2번 일동 다 같이 제사 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가 끝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러와서 맛있게 드시라고 술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다 드셨는지 기다렸다가 다 드셨다면 숭늉 드리고 해서 다 마무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을 치워야 되겠죠. 그러면 상을 치우는 의미에서 철상이라고 하는데 상을 이렇게 90도 방향을 한다든지 상을 한쪽으로 치워서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철상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을 아예 딴 쪽으로 옮기는 것을 철상이라서 다 드셨다면 상을 치워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술이나 음식들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것을 음복인데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음복이라고 하고 강원도 쪽에서는 그 음식들을 다 섞어서 비벼가지고 다 제사 지낸 사람끼리 나눠 먹어서 복을 나눴다고 하기도 합니다.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순서를 보시면 불러와서 절하고 술 드리고 밥 드리고 반찬 드리고 기다렸다가 다 드신 다음에 수저 거두어서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상 거두고 음복하면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가정마다 규칙이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사의 순서예요. 잘 오셔서 음식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가 진짜 의미가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제사 모시는 그분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그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올려드리고 그 다음 가족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같이 얘기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진짜 제사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에는 마음과 정성이다. 제사 때 싸우지 말고요. 가족 간 화목하게 음식 대접해서 그 사람을 기리는 날이 정말 제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호화스럽게 차리느냐가 아니라 생전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 좋아했던 것들, 나쁜 얘기는 그만하고 그렇게 추억에 잠겨서 가족 간에 모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유교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제사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면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 때 지방 쓰는 법 그거에 대해서 또는 차례상이나 상을 차리는 규칙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 유익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한번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자, 제사를 지낼 때 순서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사를 지낼 때 그러면 지방을 써야 되는데 지방 쓰는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어떻게 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규칙이 있어요. 폭이 한 6cm 정도 되고 길이가 22cm 정도 되는 길이의 흰색 종이나 한지에 꼭 쓰시면 되는데 한지 없다면 흰색 A4 종이에다 쓰시면 되고요. 길이 잘라서 그렇게 지방을 쓰시는데 규칙이 차례나 제사 모시는 사람과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의 관계,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동생인지 형수인지 작은아버지인지 이런 관계를 쓰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직위, 생전에 어떤 직위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고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끝에 신위라는 것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큰 규칙을 지키시면 되는데 예시 한번 볼까요? 보통 아버지는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는데 현이라는 말은 제사할 때 자 영혼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해서 나타날 현자에서 오라는 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주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고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할 때 고자를 쓰고 살아가신 아버지는 아버지 부를 쓰죠. 그래서 현고라는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여 오세요 라는 뜻이고요. 학생이라는 말은 벼슬 없이 돌아간 사람들한테는 다 학생이라는 말을 듭니다. 그럼 만약에 생전에 아버지가 큰 벼슬을 하셔서 장관이라고 하면 현고 장관, 또 박사라고 하시면 현고 박사라고 하시면 되고요. 부군이라는 말은 죽은 아버지나 조상들의 높임말입니다. 임금금자를 붙여서 높이시는 말입니까? 여기다가 이제 벼슬이 없고 평범하다면 학생이라고 하시고 벼슬이 있다면 박사나 장관을 쓰시고 부군은 꼭 아버지니까 쓰시면 좋겠고요. 신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귀신이여 영혼이여 오셔서 여기 자리 위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자리에 온다 해서 신이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경우는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어머니의 경우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는 현자 똑같이 쓰시고 아내 비자를 씁니다. 여자라는 뜻이고 여자들은 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자가 종속할 유자에서 누구한테 속한 여자다 라고 쓰는데요. 벼슬 없이 돌아가신 분의 부인은 다 유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현비 유인하고 만약에 엄마가 밀양박씨다 그러면 밀양박씨 신이, 엄마가 김해김씨다 그러면 김해김씨 신이라고 해서 한자로 쓰시면 되고 한자가 힘드시면 다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의식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귀신을 불러온다는 의식이 지방을 쓰는 법입니다. 간단하지요. 나와의 관계를 쓰시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방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A4를 보시면 A4에서 이렇게 길이를 재시면 2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22cm 정도 되는 거에다가 세로로 쓰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아버지니까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머니 되시면 현비 유인 김해김씨 신이 하시면 되고요. 남편이라고 하면 현벽 학생 부군 신 벽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인이 돌아가셨다면 망실이라고 합니다. 아내 실자를 써서 망실 유인 밀양박씨 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망실이라고 쓰시고요. 만약에 부인이 남편 걸 하게 되면 현비 학생 부군 신이를 하는 거죠. 자녀들이 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라 해서 꼭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시면 자 내가 형 제사를 지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현형 학생 부군 형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동생 거라면 망제 학생 신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식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식 거를 부모가 하게 되면 망자 학생 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거를 하다 그러면 할아버지 제사할 때는 할아버지 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 조, 고 학생 부군 시고 할아버지 조만 아버지 고자 위에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방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규칙들을 좀 보시라고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정리할까요? 지방 쓸 때 흰색 종이에 나와의 관계, 직위는 뭔지 이름을 꼭 쓰셔서 마지막에 신이만 하셔서 흰 종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겠나요? 어려웠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차례상, 제사상 차리는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사에 관련된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형식이 중요하진 않지만 상을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제사상을 놓을 때는 제사상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북쪽 아래는 남이 되고 서쪽과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을 놓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글은 뭐 탁 놓는다, 정 놓는다, 밥 놓는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큰 그림처럼 규칙을 한번 일반화된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남양집에 살잖아요. 남양집에 살면 남양 창문을 향해서 사람이 안쪽으로 앉게 되면 등이 어디로 독하냐면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하면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 조상 신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등 쪽으로 앉아서 딱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서 북쪽을 향하게 놓고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놓고 북쪽에 앉아서 여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쪽, 자, 이 어르신이 앉아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반대쪽 왼쪽이 동쪽이 되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릴 때는 서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른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음식은 다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제사 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란 우리 조상을 불러내어서 맛있는 음식과 술과 차를 대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상을 대접하면 맛있는 음식을 첫 줄에 놓고 싶은가요? 마지막 줄에 놓고 싶은가요? 어때요? 내가 먹는 손이 가까운 곳에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1열, 2열, 3열, 4열, 5열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밥과 국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원래 우리가 오른손잡이에서 오른쪽에 국을 놓지만 제사상만 그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밥을 놓고 국을 놓아 드린 다음에 식사류에 제일 좋아하는 좋은 음식을 그 다음 순서로 놓기 때문에 밥 넣고 구이나 전이나 고기를 놔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고기가 섞인 탕을 넣어드리고 네 번째에 나물이나 반찬을 넣어드리면서 다섯 번째 과일, 과자, 후식을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멀리 과일을 놓는 겁니다. 우리 위치에서는 과일이 1열이지만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일이 뒤쪽으로 가고 맛있는 게 앞줄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과채적탕이라고 하는데요. 과일 넣고 나물 넣고 고기 넣고 탕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열과 3열은
고기와 전과 탕을 놓게 되면 지그재그로 놓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도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있던 큰 룰을 이렇게 해서 상을 차린다는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위치부터 1열, 2열, 3열을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앞줄에 놓고 맛있는 음식 중에서도 좀 귀하고 좋은 음식은 다 오른쪽을 향하는, 즉 서쪽을 향해서 여기부터 놓기 시작한다는 규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식을 놓는 것들을 한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면 어동육서라고 해서 물고기 종류는 동쪽에, 고기 종류는 서쪽에 넣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이 어때요? 제일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인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물고기 생선류가 좋습니까? 육류가 좋습니까? 네, 건강 생각해서 생선을 좋아하시지만 옛날에는 생선보다 육류 먹는 것이 훨씬 어려웠고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육류를 서쪽에 놔드리고 생선을 동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맛있는 걸 놔드리고 동쪽에다 생선을 놓여서 어동육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두동미서라고 해요. 자, 고기 종류에서 여러분은 머리가 맛있나요? 꼬리가 맛있나요? 이제 머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먹기 편한 부분은 꼬리 부분이고 그쪽에서 살이 많아서 발려먹기가 좋기 때문에 꼬리 부분이 맛있는 부분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동쪽에다 향하게 하고 꼬리 부분 드시라고 서쪽을 향하게 해서 생선을 놓기 때문에 두동미서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규칙이에요. 서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제사상에서는 서쪽을 향하게 다 맛있는 부분만 가면 됩니다. 세 번째 생동숙서인데요. 날 것은 동쪽에 넣고 익힌 것은 서쪽에 넣는데, 여러분 보세요. 익힌 음식이 먹기 좋은가요? 날 것이 먹기 좋은가요? 당연히 익힌 것이 먹기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익힌 것을 서쪽에 놔드리고 생 것을 동쪽에 놓는 규칙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쪽, 오른쪽. 자, 제사상에 앉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서쪽이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넣어주는 규칙으로 계속 한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번째, 홍동백서라고 해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넣고 흰 과일은 서쪽에 넣기 때문에 과일 중에서도 또는 음식 중에서도 흰색을 먼저 치고 그 다음 빨간색을 나중으로 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서쪽에 놔서 흰색을 서쪽에, 붉은색을 동쪽에 넣는 규칙이 또 생겼고요. 다섯 번째, 초동잔서라고 해서 이건 술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은 동쪽에, 술잔은 서쪽에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드릴 때 이쪽에다, 서쪽에다 드리는 거고요. 술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을 놓고 술잔이나 향이나 피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술잔을 오른손에 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술병이 동쪽에 있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동쪽에 술병을 놓고 술잔은 서쪽에 놓는 초동잔서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갱동반서라고 해서 국갱자입니다. 국은 동쪽에 놓는다, 밥은 서쪽에 놓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은 어디다 놓는다? 동쪽에 놓는다. 밥은 서쪽에 놓는다. 이 한자말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상은 우리가 먹는 거와 반대 위치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갱동반서라고 해서 이렇게 그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와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만. 마지막 제일 유명한 조율시인데, 조율이시라고도 하시고 조율시라고도 하는데 큰 규칙은 조율시입니다. 조자가 대추 조자고요. 율자가 밤율, 시가 감시, 이자가 벨이자에서 대추 놓고 밤 놓고 감 놓고 배를 놓는 규칙으로 조율시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배 하면 생각나는 세트 과일이 뭐죠? 사과죠. 그래서 사과는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동쪽 계열에서 배 옆에다가 나란히 놓는데, 옛날에는 사과를 놓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사과를 놓으면 배 옆에다가 빨간 과일이니까 동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임금, 삼정승 이런 말을 써놨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규칙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자, 대추와 밤과 감과
배의 씨앗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색깔도 아니고 먹기 좋은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과일이 아니라 서쪽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놓는 건데 씨앗수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자, 대추의 씨앗은 몇 개죠? 하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인 것은 임금이어야 된다 해서 임금을 상징해서 첫 번째로 놓고요. 두 번째 보시면 밤유인데 밤송이 열어보시면 밤이 몇 개 들어있냐면 3개 들어있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그 다음 자리에 오고요. 그 다음 감을 보면 감 씨앗은 6개인데요. 육조판서를 뜻하는 한자가 돼서 감을 놓고요. 마지막 베리는 배의 씨앗이 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급인 팔도 관찰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서쪽부터 임금과 삼정승과 그 다음 육조판서와 팔도 관찰사를 상징하는 과일이어서 이건 색깔도 아니고 맛도 아니라 씨앗수 때문에 결정된 거라고 해서 유래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재밌게 외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조율시까지 해서 우리가 규칙이 많이 있지요.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중요해서 잠깐만 정리할겠는데요. 금지사항 고추 안 되고요. 마늘 안 되고요. 고추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빨간 음식인 김치 올라가면 안 되고요.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기능을 하는 복숭아예요. 그래서 귀신이 오셔서 먹기 때문에 복숭아 과일은 놓지 않고요. 치가 들어간 생선을 놓지 않는데 치가 들어간 생선은 보통 뭐 납치, 갈치, 멸치 막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꽁치. 치가 들어간 생선들은 그 당시에 참 값비싼 흔히 먹을 수 있는 생선이어서 흔한 것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규칙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가 들어가는 생선 놓지 않고요. 또 하나 제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홀수입니다. 이렇게 제사상도 보세요. 6열로 놓지 않고 5열로 놓은 것처럼 홀수열을 놓고요. 모든 음식의 수는 홀수로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상차림을 이렇게 한 후에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것처럼 제사 순서에 맞게 조상 신을 불러와 맛있는 음식과 차와 술을 대접하고 드신 후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후손들을 좀 보호해달라는 그런 예식이 제사가 아닌가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제사에 관련된 영상을 했는데 유익하셨나요? 큰 그림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반복해서 보신다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제사를 지낼 때 많이 혼란스럽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영상들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생활 예절도 한번 공부해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